자, 학벌하는 세탁소 1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베타 버전이 끝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베타 버전 존재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비밀에 붙여. 알려하지 마. 우리 팟캐스트의 제목을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뭐 학벌 이데아도 있었고, 네. 또 오빠 뭐 학벌 개소리도 있었고요. 학벌 개소리도 있었고, 처음에 난 사실 학벌 개소리가 참. 그리고 강남 스카이도 있었고. 네. 강남 스카이 무작위로 재미없는데. 오빠는 강남 스타일인가? 아니야. 오빠는 오빠는 서울대 스타일. 오빠는 서울대 관악 스타일. 스타일도 관악 있었죠. 스타일, 맞아. 오빠는 관악 스타일.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제끼고 다 아니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바로 이 학벌 세탁소. 학벌 네. 세탁소. 근데 역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일단 제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뭔 말이 길다. 아이고 참네. 이 정도 가지고 놀아. 자, 어쨌든 학벌 세탁소 정해졌고, 네. 이제 올릴 날만 남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낙곱살이나 낙곰순에 다 물리치고 1위를 할 날만 남았어요. 이제. 아. 내가 떴어 이제. 다 끝이야 이제. 다 대가리 박아 이씨. 자,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벌 세탁소 사회를 맡고 있는 한량 동무입니다. 뭘 하는 사람이냐? 나도 참 궁금해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일까? 어젯밤에도 제가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갔는데 밤에 이렇게 누워서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먹고 사는 건 이것도 있고 네.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번역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예요. 외모는 작가 같아요. 네, 그 천재적인 작가 알죠? 네? 천재성. 글씨가 됐고 이제 그만하지. 너무 길어. 여기서 듣고 소개가 길어, 소개가. 자기 얘기할 때는 막 길게 이제 하더니. 두고 봐 이제. 아니 이거 소개가 아니잖아 내가. 어쨌든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 사진 및 설치. 네, 곧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네. 자, 난 여기까지. 그다음. 저는 프랑스에서 학벌 세탁을 마치고 돌아온 원형 비단터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학벌 세탁을 했는데 그럼 지금 뭐 해 먹고 사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대학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녹을 먹고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오케이. 대학에서 녹을 먹고. 네. 뭐 좀 더 얘기하자면 뭐 주로 이제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기 교양은 안 챙기고 남의 교양 챙기느라고. 사실은 그렇긴 해요. 이게 교양 교육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 교양은 안 쌓이는데 가르치는 사람들만 교양이 쌓여요. 교양이 넓어지고 있어요. 막. 전래 열심히 공부하니까. 원래 그런 거거든. 맞아. 저도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저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여간 프랑스에서 박사까지 하다 보니까 막 한 주제만 후벼 파는 게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분야만 막 후벼 파다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확 그냥 넓은 걸 해야 되죠 이제. 모든 걸 다 얕고 넓게.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막. 아니 파리 10대학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파리 10대학은 우석훈 박사죠. 그렇지. 네. 너무 유명해졌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 양반하고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양반은 먼저 한국에 온 상태에서 제가 뒤늦게 갔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데. 그래서 몇 대학이냐고? 저는 파리 4대학. 소위 말하는 소르본. 소르본. 어쨌든 동문이요. 소르본느 유명한 세탁을 사람. 확실하게 했죠 제가. 소르본느 출신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연예인. 소르본 출신 연예인? 왜 있잖아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유명하게 하는 거는 그런 슈퍼스타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냐. 뭐 많이 있지만 좀 그나마 좀 알려진 사람을 얘기하자면 질 들레즈라고 있어요. 들레즈 제일 싫은 사람. 왜? 너무 어려워. 프랑스 애들 다 그래. 프랑스 애들이 다 좀 그래요. 그래. 푸커도 뭐. 들레즈, 데리다 이렇게 이름 3글자로 된 사람 너무 싫어. 2글자는 괜찮아요. 푸코. 4글자 났대요. 바따이요. 부르디에. 부르디에. 자, 어쨌든 알았어. 프랑스에서 학벌 세탁하고 오신 분. 네. 자,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미술을 자근자근 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예술 씹는 여자 제키입니다. 박수. 여자만 나온다. 이건 난 거부. 그래서 뭘 먹고 사세요? 네, 뭐
아까 그 동무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뭐 해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잘한 미술에 관련된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뭐 그 소위 어떤 사람들은 뭐 큐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정통 큐레이터의 일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볼 때 재밌을 것 같은 일들. 근데 다 내가 뭐 하나를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미술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기 독립 큐레이터라는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도 더 저는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다양하고. 그래서 뭐 요 최근에 한 거는 그 레미제라블 전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뮤지컬을 이제 전시화하는 거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렇게 아트페어 같은 거에서 마케팅만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 돈 되는 거는 자체가 다 하는 거구나 그냥. 뭔가 이제 미술계의 정통으로 계신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레미제라블은 어떻게 원래 읽어야 되냐면은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레는 관사예요, 정관사. 그래서 레미제라블 붙여서 레미제라블 이렇게. 미제라블이 아니지 미제라블. 요즘에 이제 제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알게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제가 혈액형과 띠가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핏줄이에요. 문재인하고? 네. 용띠 B형. 캠프로 찾아가봐요 한번. 그래서 왠지 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새로운 캐릭터를 요즘에 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핏줄. 실패. 인정 못해. 자, 우리 원래 앞에 베타 버전에서 두 분이 같이 하셨었는데 좀 오늘은 참여를 못 하셨어요. 목소리 좋은 남자분 한 분 계셨고 성시경, 탑골계의 성시경. 그 다음에 이제 그 40대의 감성을 가진 20대 40대의 감성, 10대의 얼굴 가진 그분하고 두 분은 빠지셨어요. 저번 방송하고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우리 핵심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10월 31일에 뭐 중요한 토론회가 하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도대체.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교육 관련 여러 이제 단체들과 그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마련한 안으로 나와 있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거는 우리의 그 베타 버전 방송을 들으면 자세하게 나오던데. 그것도 우리 올리면 좋겠다. 뭘요? 그 방송도 베타 버전도. 뭐 그건 어떡할까? 봐서. 봐서? 오케이. 그건 뭐 꼴려면 하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인터넷상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그 안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지금 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이제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대학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왜냐하면 근데 대학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뭐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사실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막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학이 이제 정점에 있는 건데 그 한국 교육 문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개편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뭐가 있냐면 대선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대선 주자들은 이 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알아보자. 대선 주자들도 나오나요 여기에? 대선 주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뻥치시네. 무슨 섭외를 하려고 노력은 무슨. 네.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학벌 없는 사회에서는 네.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도 부르고 해서 했어요. 사실 했는데 저도 그때 한국에 없어서 몰랐는데 했대요. 자, 근데 이번에 굳이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불러서 얘기 듣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뭐 와서는 뭐 좋은 얘기 다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적 공감대의 확산.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어떤 더 주안점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를 불러서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뭔가 좀 얘기를 더 해보고 들어보고 정리를 해서 토론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한번 더 강력한 어떤 의지를 정치권에 표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능동적인 걸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시가 언제라고? 2012년 당연히 2012년이지. 나 오늘 방송 안 되는데. 10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곧 오는 수요일. 31일 수요일. 오후 6시에 10월 마지막 날. 그렇죠.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뭐라고 쓴 거야?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레이첼 카슨홀. 얘는 뭐 하는 애래? 몰라요. 처음 듣는 사람. 유명한 애인가 본데? 유명한 애인가 본데. 뒤져봐야겠네. 모르겠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되게 떠받드는 사람인가 본데. 그런가 봐요. 어쨌든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과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검토해보고 그래서 같이 한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안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뒤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또 와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했지 사실 그게 정말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라는 걸 깊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지정 토론자로 나갑니다.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가지마! 안 가! 자, 그 다음. 이게 대선 때라서 그런지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름도 마음에 들어, 이거. 세잖아, 교육 봉기. 응? 너무 세서 무서워요. 무서워? 좀 그런가? 네. 저는 이름은 센데 내용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갔다 와서 느낀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일정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건지를 보니까 그건 뭐 그냥 가볍게 한 얘기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제 맞아요.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대학 등록금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뭐 대학 서열 이런 거, 뭐 혹은 또 교육에 있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 이런 등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의 진보 교육계의 어떤 의지를 모아서 이제 표현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대학 등록금도 반값 안 해요. 반값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완전 빨갱인데. 완전 무상. 그렇지. 아니 저는 프랑스에서 갔다 와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사실은 다 무상이에요. 거기 저 1년에 한 40만 원 냈어요. 1년 등록금으로. 1년에? 40만 원은 근데 왜 내요? 무상이 완전 무상이지. 그러니까 거의 무상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40만 원이라는 게 수업료가 아니에요. 뭐예요? 뭐 도서관 이용료, 뭐 보건 뭐 이런 건가? 무슨 뭐 약간 간단한 학교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이제 학교에서 뭐 다쳤다거나 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거 이용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육성회비 같은 거 뭐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자잘한 그런 비용들은 이제 좀 받는 거죠. 그냥 뭐 40만 원 정도면 뭐 거의 거저죠 사실 그게. 따져 그걸 40만 원 내면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요즘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다들 놀라 자빠지던지 하죠. 그렇지. 놀라 자빠질만 하죠. 40만 원이면.
한 학기도 아니고 1년에 40만 원. 술 4번 안 마시면. 지금 유로가 요새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한참 높았을 때는 한 50만 원 가까이 뭐 된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내용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10월 22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10월 8일에 시작을 했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일까지 2주간 대한문 앞에서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문이 이게 덕수궁 덕수궁에 있는 문이죠. 정문. 아 이름도 짜증나. 이 대한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이슈가 이렇게 특정된 이슈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의 날, 대학생 등록금 폐지의 날, 학교 비정규직 행동의 날,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그 이슈가 정해졌을 때는 그 분야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씩 날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와라. 물론 다 오면 좋지만. 그렇죠. 물론 당연히 뭐 어차피 교육 이슈는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떨어진 게 없죠. 물론 다 와도 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시키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대한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뭔가 우리의 어떤 교육 개편을 어떤 근본적인 그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차원인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인데 교육봉기라는 이 행사가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육봉기 집중기간이라 그래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한다. 토요일은 쉬어야지. 주말은 쉬어야 돼요. 주말은 데이트도 하고 가족과 함께. 주말에 근데 가기가 더 좋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 밤에 가면 되니까. 퇴근하고. 자 그래서 장소는 대한문 앞 쌍차분향소는 뭐야? 이 대한문 앞에 쌍용 자동차에 분향소가 있어요. 쌍차가 쌍용차. 참 무식해. 쌍차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행하겠어? 그러니까. 이 쌍용 자동차 분향소도 거기다 있구나. 거기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근데 청계광장도 있네요?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이 진보 교육 단체들이 같이 이제 결합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 20여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교육혁명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문은 앞에서만 지금 촛불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꽤 있어요. 많어. 뭐 릴레이 1인 시위도 있고 강화문 앞에서 강화문 광장 앞에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육혁명 설명회, 뭐 북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제가 지금 다 얘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찾아볼 인터넷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아직 그런 건 아마 교육혁명 공동행동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학번 없는 사회 사이트에도 이제 이게 공지가 돼 있을 겁니다. 웬만한 그 교육 관련돼서 이렇게 그 진보 단체들, 교육 관련 진보 단체들의 여기 들어있는 사이트에는 거의 공고가 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뭐 구경도 가세요. 구경도 가시고 또 이게 사실 근데 재밌는 게 처음 왜 데모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경찰하고 그 딱 마스크 쓴 애들하고 딱 처음 마주쳤을 때가 진짜 무지하게 떨리는 거거든요. 겁나. 졸라 두려워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나갔을 때, 내가 왜 여기서 껴서 막 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그 재미도 있고 그렇게 뭐 맨날 막 그 위험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편하게 가서 보셔도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데모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데모라는 것을 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끝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나이 30 넘어서 거의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촛불 집회라는 걸 가게 됐죠. 처음에 진짜 두려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두려웠는데 참여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 가장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촛불 집회용 가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꾼이 됐구만. 그 안에 이제 비옷이랑 그다음에 엉덩이 그 받침대랑 뭐 이렇게 몇 가지 전투 장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그 아이디어를 좀 줘요. 그래서 가져가면 좋은 거. 우리가 촛불 집회를 간다 할 때 뭐를 가져가면 좋다. 일단 물 챙겨야 될 테고. 그쵸. 물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티슈가 꼭 필요해요. 여자한테는. 남자도 필요할 것 같지만. 왜 그렇죠? 이게 뭐 계속 땅바닥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손이 잘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도 좀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물티슈가 이제 기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동안은 그 물대포를 많이 쏴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옷을 많이 챙겼었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물대포는 안 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는 가시는 거죠. 자꾸 겁주는데 이거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같이 디너쇼 같은 느낌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렇죠. 뭐 누군가는 저 무대에서 떠들고 디너쇼 같은 느낌 뭐 야외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참여해 보면 그 정말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새로운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뭐 이 정도면 그 대충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사가 하나 더 있어요. 떡볶이 학교.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떡볶이 학교라는 행사를. 일단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 떡볶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매개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도 좀 깜짝 놀랐고요. 이제 저희가 뭐 하는 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있지 않는 밖에서 이제 학교에서 뭐 왕 따라서 학교를 못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서 뭐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좋은 모임을 가지면서 그 친구들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자 이제 떡볶이 학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길거리로 나갔잖아요. 시발점이 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면서 떡볶이를 미끼로 이제 청소년들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서 하는지.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해요. 그 맨날 거기서 하는 거죠?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하는데 약간 좀 이걸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인데 좀 날짜를 뭐 매달 뭐 3번째 금요일 저녁 이런 식의 정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거의 매달 말쯤에 금요일 저녁 해왔다. 해왔죠. 이번에는 언제 해요? 11월 9일. 11월 9일. 왜냐하면 너무 추워질까봐 추워지죠. 일단 11월 9일날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이 올해 마지막 그 떡볶이 학교예요. 이게. 밖에서 하니까 추우니까. 근데 떡볶이가 맛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이제 어른들 이제 다 어른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뭐 학생들 데리고 뭐 얘기하겠다고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뭐야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떡볶이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다 먹겠대요. 너무 신기해. 먹는 걸로 사람을 꽂아가지고. 근데 먹는 것도 다른 먹는 게 아니라 떡볶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과 그 중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현장에서 좀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요? 짜장면이 더 소통되잖아. 짜장면은 길거리에서 먹기는 좀 그렇죠. 근데. 길거리 음식으로서의 또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난 짜장면이 더 좋은데 다음에 짜장면 학교 좀 어떻게 해? 안 되나? 짜장면 풀어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떡볶이 학교라고 이게 저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한은 없죠. 그러니까 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원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 와서 먹고 싶으면 먹고 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012년 11월 9일 네. 늘 하는 장소가 연신내역 물빛공원입니다. 네네. 가시면 그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네. 뻘쭘하지 말고 쑥 와서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놀러 왔는데 뭐 할 일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일 많습니다.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 10월 19일 날 행사를 살짝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 이제 거의 다 22살 정도, 21살, 22살 정도 된 어린 친구들이죠. 거의 청소년이나 다름없는 친구들인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떡볶이 학교를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온 거지. 교수의 그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용했구만. 교수의 권한을 이용해서 애들 오라 그런 거지. 네, 그래서 거기서 현장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이렇게 생 야외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야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안 해본 사람도 그거 못해. 네, 그리고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있고. 맞아요. 네, 이렇게 아늑한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 하더니 제가 일단 청소년들 한번 끌어와라. 떡볶이 먹으라 그러면서 끌어와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이 그 대학생 친구들이 청소년 애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면서 그들에게 뭐 연애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괜찮았어 그거는. 네. 그래서 뭐 나름 그 청소년들은 집에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대학생 제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재밌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집에 와서 병신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내가 떡볶이 주니까 그냥 앉아 있어 준다. 네가 아니야 혹시? 청소년들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사실 나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제가 늘 저는 지난 베타본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되고 얘기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러저런 사정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뭐 관심도 없고 뭘 말할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30, 40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격차가 좀 청소년들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20대 대학생들이 형, 오빠, 뭐 누나 로서 얘기가 더 잘 됐겠죠 아무래도. 그래 난 생긴 건 그래도 20대요. 글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 어디 가서 학생 소리 듣는데 왜 그래? 응? 그리고 우리과 학생들 중에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이쁜 애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봐서 모르겠네. 잘생긴 애들은 한 몇 명 있었어요. 네. 이쁘다 글쎄 뭐 좀 미안해요. 근데 나 거짓말을 못하니까 와준 건 고마운데 그 친구도 혹시 듣고 있으면 와준 건 고마운데 우리가 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그냥 뭐 오케이 뭐 예. 자, 근데 이 떡볶이 학교가 사실 이게 또 이 역사 전통을 잘하는 떡볶이 학교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예, 이 역사 전통을 자랑해. 언제부터? 꽤 됐어요, 그렇죠? 5번 정도 했나요? 네. 그렇게 5번 정도 해가지고 결과물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교육 박람회에서 1등했죠. 네. 시민교육 박람회에서 시민교육 박람회가 뭐냐면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번에 2회였거든요. 2회째. 그래서 이 떡볶이 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1등. PPT 하는 거 보셨어요? 발표하는 거? 그 발표 PPT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틀었던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 아니겠습니까? 뭐 동영상은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좀 그렇긴 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역시 여기 제키랑 내가 그쵸 우리가 전시를 만들었죠. 그 부스 설치를 우리가 다 했거든. 깔때기만 대고 있는데 동영상이 혁혁한 곡을 세웠다니까. 그 떡볶이 학교 그 노래 떡볶이 송이 지금 히트를 기록했어요 지금. 뭔 히트요? 아니야. 열광적인 반응이 지금 그 칠판 아이디어예요. 칠판 아이디어. 그건 그래. 네.
어쨌든 됐고 그만합시다 이제. 돈 받은 거 갖고 잘 쓰고 있어요. 좋게. 얼마 받았어요? 그 대상 상금이 300만 원. 300? 그 300만 원으로 뭐 하지? 할 거 많죠.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주면 뭐든지 하죠. 하다못해 뭐. 근데 준비하는데 거의 100만 원 다 쓴 것 같아. 아 그래요? 부스 설치하고 저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 본데 그 부스 준비하는데.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는 또 청소년들을 착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 친구들한테 이제 밥도 먹이면서 저기 용돈도 좀 주고. 아니 잠깐. 그러면 거기 왔던 그 친구들은 용돈을 받은겨? 그렇지. 우리는. 그럼 난 뭐야? 자원봉사지. 아니 뭐 이런 뭐 끝난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에이씨. 자,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재미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민교육 박람회라는 그 다른 외부 사람들의 표현이 좀 그러네. 여러 교육과 관련된 그 활동들을 많이 하는 여러 시민 단체들과의 경합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인정을 받은 게 이제 떡볶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공짜로 떡볶이 주잖아. 맞아요. 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이 떡볶이 학교에서 내가 좋은 게 뭐냐면 계란을 무지하게 삶아가. 계란, 큰 계란을 하나씩 턱턱 주는데. 일단 교통비는 빠지는 거네, 떡볶이. 그렇지. 그러니까 떡볶이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네.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 응?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 딱 그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줌으로써 단백질과 지방이 딱 조화를 이루는 거. 괜찮아요. 놀러 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야심차게 진행되고 추진을 했고 지금 아주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이 독서 토론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뭐 괜찮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일단 나는 바빠서 사실 자주 못 갔는데 한 두어 번인가 갔는데 일단 술 먹고 분위기가 좋아. 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스터디를 공부를 하려고 모이기도 하지만 술 마시려고 술 마시고 놀고 이게 또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터디를 하는 그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그건 이용도 합시다 해서 독서 토론회 뭐 하는 것보다는 뒤로 빠져나와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더 이제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일단 정해진 건 뭐냐면은 그동안 해왔던 거는 두 번째 주랑 네 번째 주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날 4시 반에 이제 4시 반? 거죠. 어디서 해요? 하는데 위치는 그 충정로에 있는 학벌 없는 사회 사무실에서 일단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독서 토론회니까 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학벌 문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상봉 선생의 이게 말을 잘해야 돼. 학벌 문제의 대부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학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학벌 문제의 원흉은 아니고 그러니까. 학벌 문제를 분석한 이 대부. 그렇지. 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했던 분이 물론 이제 홍세화 선생도 있지만 또 좀 더 학문적으로 많이 또 이제 연구를 하신 분 중에는 또 이제 김상봉 교수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2004년도에 쓴 학벌사회라는 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조금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시일이 좀 지난 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학벌 문제의 어떤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원래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학벌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학벌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를 같이 보자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는 언제든지 시일이 적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 잘했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계획은 우리가 뭐 저기 학벌 없는 사회라고 해서 꼭 학벌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독서 토론회는 뭐. 독서 토론회가 뭐 꼭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여러 가지 주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주제들을 다 다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또 역시 재벌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문제, 대자본, 대기업. 또...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뭐 이제 또 김상봉 선생이
시간으로 하는 김에 또 이제 최근에 내신 또 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요거를 한번 같이 읽고 얘기해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내 거는 아니야 확실히. 내 것도 아닌데. 오 간만에 웃겼어.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간만에 웃겼어. 근데 어쨌든 뭐 누구 거라고 하는지를 한번 책을 봐야죠. 네. 자, 근데 나는 그때 얘기했잖아. 저거 좀 하자니까. 어떤 거요? 저기 뭐요? 호그와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니까. 호그와트 학교. 독서 토론에서 호그와트 얘기 좀 해줘. 그거를 독서 토론회에서 꼭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여기 팟캐스트에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냥 독서 토론회에서 저걸 읽고. 그럼 나와서 해. 날짜를 바꿔줘. 그러니까 12월 달에 바꾼다니까. 그럼 그때는 내가 나갈게. 날짜를 잘 바꿔줘. 나 바쁜 사람이야.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돼. 호그와트가 뭐였지? 이게 해리포터. 해리포터. 공립이냐? 해리포터의 이 호그와트 학교를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공립이냐, 국립이냐, 사립이냐. 그리고 거기는 강사들이 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저 그거 뭘 받았어요. 이제 뭐 강사가 뭐 이제 바뀐다고 그러면서 보험을 이제 등록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근로보험 뭐 이런 거를. 잠깐만요. 강사가? 네. 사대보험 얘기하다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건가? 바뀌어서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사대보험을 해준다.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시간 강사가 아니라 노동자로 정식 노동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 대신 저도 이게 그냥 들은 소리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대신 이제 예전에는 강사가 아니라 계속 쭉 해도 됐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 강사니까 어차피 개인 사업자거든요. 시간 강사. 그게 2년까지잖아요. 원래. 지금 바뀐 게 2년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대신 2년으로 한정하는. 잠깐 요거 좀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이슈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존에는 시간 강사가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쵸? 알바죠. 개인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알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일 뿐이고. 그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할 때는 안 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런 거죠. 야 이거 딜레마네. 그쵸. 지금 그래서 많은 딜레마야. 문제가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 과목은 이렇게 하면 좀 맞겠다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뭐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은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데 만약에 또 다른 학교 가면 다른 학교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다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점프 다른 데로 가면 매번 익숙해지다가 끝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좀 골치 아픈 얘기인데 이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아닌 게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그냥 개인 사업자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보따리 장수만 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삶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아니야말로 누군가는 시간 사는 걸로 먹고 사는데 편법이 생기겠죠. 또 어떤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이게 비정규직법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제정이 됐을 텐데 통과가 됐을 텐데 근데 그때도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강사 문제는 조금 이제 독특한 차원으로 제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뿐이지 사실은 원래 비정규직 법이 제정될 때 통과될 때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됐었어요 항상. 그렇지. 왜냐하면은 일반 이제 비정규직 시간 강사 말고 일반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2년 동안 일하면은 정규직 채용을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보통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으니까 널려 있으니까 그 방법은 자르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법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간 강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노동자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비정규직법대로 이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신 거는 비정규직법 자체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간 강사의 문제를 다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비정규직의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일단 본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직을 늘리는 건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무슨 각종 그 앞에다 이름을 붙인 교수들, 그렇지, 뭐 초빙 교수, 객원, 뭐 이런 등등의 교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게 다 사실은 다 비정규직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씩 뭐 어떤 또 지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다 이제 전임 교수와는 다른 거의, 그리고 이제 월급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반값 미만이에요, 다.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최고 받는다고 해도 전임 교수의 반이고 보통은 뭐 한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시간 강사,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고 뭐 반값인지 만의 반값인지 뭐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라서, 주제라서 이렇게 그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자기들이 해당자라고 자기들이 중요하대. 근데 이게 학벌이랑은 상관없잖아. 아니 우리 아까 교육봉기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있다니까.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서열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비정규직 교수 문제예요. 비정규직 문제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학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 손가락에 꼽히는 문제예요, 이게. 알았어, 인정해줄게.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난 이야기들,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중요한 얘기들 간단하게 짚어봤으니까 여기서 일부를 끝마치고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하세요. 나 담배 피고 올 테니까. 자,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계세요. 내가 올 테니까. 자, 이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아까 대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인간들이 다 어쨌든 학교에 빌붙어서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개인 사업자인지 뭐 비정규직 노동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아니 나도 개인 사업자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학교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왕 얘기가 나온 길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시간 강사 얘기가 나온 길에 이 사람들의 경험, 고뇌, 그 애환과 슬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죠. 예. 자, 1부 끝!